그리고 이제 한덕수 이상이 나면 공통 분모인 사람이 바로 한동훈입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이 이제 선포되고 실패한 다음에 그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뭔가 전국을 같이 좀 운영하겠다고. 해보자 이런 일에 일단 무산이 됐었고 권력 인수를 그리고 하는 한동훈의 책을 보면은 어떠냐 그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가 해제한 다음에 국무위원들이 해제 의결을 하러 모이는 과정에서 자기가 이상민한테 전화를 해서 신신당부를 했다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한동훈이 바로 이번 전당대회 국민의힘 나올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는데 예상을 깨고 안 나오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나올 거라고 예상한 이유는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당대표 안 나오면 사실 딴 거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하면서 돌돌이 뭐 이거 외에는 지금 뭐 김문수 후보는 훌라후프 돌리다가도 자기 당대표 나옵니다. 그렇죠. 뭐 룰이 워낙 유리하니까 뭐 맞는데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전 나올 걸로는 좀 봤어요. 왜냐면 안 나오면 진짜 할 게 없거든요. 그냥 집에서 기타 치고 매일 라이브 방송하면서 새우깡 먹고. 새우깡 섞어 먹고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근데 본인이 아마 판단이 이거 같아요. 주변에서도 이제 갑론을박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나가봤자 당대표 경선 룰 자체도 친윤들한테 기울어져 있고 또 결선 투표까지 있으니까 난 나가봐야 또 떨어진다. 그러면 자꾸 상습 출마했다가 또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지 않냐. 정치적 위상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사람만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걸 우려한 것 같은데 저는 한동훈 대표는 지금 전당대회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본인이 정치를 더 하겠다면요. 차라리 당을 발전적 해체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돼요. 아 발전적 해체를 그러니까 모색해야 전당대회를 된다. 치르더라도 본인은 정말 의원들 다른 사람들 있으면 다 설득을 해서 과거에 뭐 유승민 대표, 김무성 전 대표가 바른정당 같은 걸 했듯이 뭔가 이 당을 이 알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처럼 뭔가 이렇게 적극적인 액션을 하지 않으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번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좋은 판단이 아닌 게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이건 어떻게 되느냐. 더 친윤 경향화가 심해지는 거예요. 당이 그 지방선거는 어차피 수도권은 다 전패라서 한동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선거 출마해봤자 그냥 출마에만 의미가 있어요.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차피 안 나가버리면 어차피 친윤 그룹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먹고 에너지 연명을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출마를 또 안 해버렸기 때문에 네. 당내 개혁적 목소리는 더 쪼그라든다. 그러니까 더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판단이 개인의 상처를 최대한 덜 받는 쪽으로는 합리적일지는 모르겠으나 정치인 한동훈 내지는 뭐 보수를 뭐 저는 재건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보수 재건을 하겠다라는 쪽 입장에서는 네. 이건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다. 좀 아니, 더 적극적인 걸 저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불출마의 변을 액면 그대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당의 주인인 당원을 속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을 실망시키는 기득권 다툼 대신 현장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문장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버스킹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버스킹 한다는 거야? 이제, 네, 버스킹 한다는 거야? 라이브에서 버스킹.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평론가님?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쪽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사실은 한동훈 대표는 엉덩이가 들썩들썩이었어요. 나가고 싶어서 나가고 싶어서 그래서 약간 답정너 같이 좀 나가라고 라는 말을 할 때까지 물어봐. 뭐 근데 이제 나가지 말자라는 쪽이 더 많았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나가면 이긴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은 이번 선거에도 내가 나가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감이 있어요. 실제 그래서 실제 한동훈 대표는 실제 그랬는데 지금 상황을 약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수사가 엄청 들어오잖아요. 이미 그렇죠. 권성동 뭐 네. 압수수색하고 뭐 다 압수수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에 하나 한동훈이 이제 뭐 김문수가 전 더 유리하다고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은 권성동을 사수하겠습니다. 한동훈이 이런 거 너무 웃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들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게 그렇다고 당 대표가 뒷짐지고 막 이게 당사 압수수색 들어오고 막 다 뭐 수사받는데 그럼 왜 당 대표는 가만히 있냐 뭐 이러면서 또 난리가 날 거라고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이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여러 좀 곤란한 상황들이 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런 게 있고. 이게 지금 현장에서 당원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하려 하는 게 뭔 이제 얘기예요 도대체? 이게 내가 보기에는 지역에 순회를 다니면서 뭐를 하려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조금 당원들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네. 조금 여기에서 일단은 지금 상황이 당원들을 설득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지금 아직도 윤석열의 그림자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했다고 네. 보니까 아마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지금 새로 뽑히는 당 대표가 아마 책임지고 물러나야 될 거예요. 아마 지금 상황 보면 그렇겠죠. 국힘은 역사적 참패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그때 좀 등판을 하기 위해서 지역을 다니면서 주 당원들 맞는데 다니면서 다 다지겠다 그렇게 보여요. 예. 지선 나갈 가능성은 없어요? 내년? 지방선거는 나갈 가능성보다는 지금은 보궐선거 국회의원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공천을 주겠냐라는 거지. 그렇지. 당권이 누구한테 갈 건데. 이게 네. 그러니까 한동훈 쪽에서 가지는 오해가 바로 요 부분인데 지방선거 패배하면 이제 본인들한테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방선거 패배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내가 지거나 떨어져야 패배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들은 지방선거 승리예요. 그 사람들은. 아니, 그러니까 전체 선거를 놓고 보면 패배일지는 모르나 내가 맡은 지역에서 자기 이기니까. 맡은 지역에서 다 이겨 이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처럼 가면 더 이겨. 그러니까 이게요. 지방선거 패배하면 나한테 기회가 올 것이다.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쫙 이렇게 벌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턱관절 빠져 이거. 계속 이렇게 벌리고 있다가 턱관절이 병원 빠져. 가지 감 못 먹고. 이러고 그러니까. 병원 가야지. 네. 안 다쳐 이게. 감 떨어질 때. 그리고 감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진짜 감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논리에 동의를 못해요. 그러니까 수도권 사람들은 야, 그거 봐, 니들 다 없으니까 안 되지. 선거 패배하면 우리한테 넘어올 거야라고 너무 나이브하고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 저 주류 기득권은요. 왜 우리가 패배했어? 다 이겼는데 우리 구의원 다 이겼는데 야 이놈들아 수도권에서 왜 이렇게 못해? 왜 맨날 져? 이런 식이에요 사고방식. 그리고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백서도 못 쓰잖아요. 야 거 봐라 한동훈이 안동훈이가 또 안 되는 거야. 저 배신자 이놈 이렇게 돼요. 이 논리가. 근데 그거를 지난 10년 쭉 우리가 스크린을 해오고 도돌이표처럼 봤는데 여전히 그냥 턱관절 요것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병원 가야 돼. 제가 볼 때는 턱관절 아파가지고. 근데 저는 제가 얘기한 이건 진짜 농담이 아닌 게 발전적 해체로 이걸 깨고 나오지 않으면요. 내부 싸움에서는 죽을 때까지 못 이기고 저 책임만 같이 지는 거예요. 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근데 발전적 해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명패를 바꾸고 싹 다 탈당하는 거. 탈당이죠. 탈당해서 아예 그냥 네. 그룹별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탈당하면 이제 뭐가 문제냐? 나가서 잘 된 거 있어? 우리나라 소선거구제인데 제도 이기는 정치인 봤어? 뭐 다 이런 현실론으로 탈당 그렇지. 안 할 이유는 100개가 넘어. 제가 볼 때는 안 할 이유는 100개가 넘어요. 근데 저는 그거예요. 나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죽는 게 그분들의 사명이면 죽어서라도 정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개혁이에요. 저는 그 마음으로 2023년 10월 25일에 탈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네. 나와서 지금 계속 외치잖아요. 정당 바로 세우자고. 그만하게 되면 네. 그때 가서 그만하는 거지 뭐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국민들이 안 원하고 안 부르면 못하는 거죠.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나오지 않으면요. 국민의힘 안에서 예를 들게요. 국민의힘 안에서 김재섭 의원이나 김용태 의원이 나 소장파요. 나 개혁이요. 막 얘기를 해도 국민의힘 마크 달고는 그 말이 안 먹힌다니까요. 본인들이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허황된 기대, 허황된 허황된 기대다. 시간만 허송세월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 나올 용기가 과연 있을까? 전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그 안에서 다 같이 그냥 그 침몰을 하고 기득권은 누가 먹느냐? 친윤들은 훨씬 더 많이 경고화됩니다. 자기 사람 더 가져가고 오히려? 의사결정권은 더 경고화되고 훨씬 더 친윤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야, 제가 볼 그러니까 때는. 저도 이제 현장을 간다는 게 굉장히 모호한 말이기 때문에 뭘 하겠다는 건가 생각을 해보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한 안철수 정도 돼. 안철수가 전국 강연 다니면 젊은 사람들 만나고 소통하고 결국 마중물로 삼아가지고 정치를 한 거였는데 그럼 그런 길을 가겠다는 건지인 건데 그런 길 같은 경우엔 대체로 보면은 새로운 당을 만드는 방향이 많았거든요. 한동훈이 과연 그런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진심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아직 신당을 만들 계획까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약간 이제 신인규 대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이 뭐 다 이제 던지고 나와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의석수가 뭐 교섭단체 정도는 돼야지 영향력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좀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은 예를 들면은 뭐 기본소득당이라든지 뭐 심지어 내석의 진보당 별로 이 전체 의회에서는 존재감이 없어요. 그렇죠. 예, 조국혁신당 정도는 그 10석은 넘어야지. 그리고 20석은 돼야 되는데 한동훈 계로 분류되는 한 30여 명 중에서 반 이상이 비례의원이에요. 그러면은 탈당을 하면은 배지 던지고 와야 돼. 네. 그러니까 그러네. 출당을 시켜줘야 돼 당에서. 제명을 제명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해주겠냐고. 해주겠냐고 이제 미쳤다고. 그래서 옛날에 두 집 살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여기가 있고. 맞아, 그런 식의 이제 이게 있어서 지금은 그 정도로 할 정도로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앞으로 정치란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지금 어쨌든 반극우 연대를 만들겠다라는 거 거기에 그런 핵심 주장을 하고 있죠. 가운데 네. 한동훈이 서겠다라는 거여서 뭐 그러니까
뭐 한동훈 대표도 비판할 부분도 많고 많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에서는 그나마 정상이다. 내가 보기에는 이 극우들이 하는 얘기들이나 뭐 전환길이 하는 얘기나 윤석열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그나마 정상인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아니 대한민국의 많은 평론가들이 그래서 8월 20일 국힘 전대는 아마도 양자 경선이 될 것이다. 김문수 대 한동훈 구도가 되지 않겠냐 그랬는데 어쨌든 한 축이 지금 안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향후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국민의힘 룰 자체가 당심 8 그리고 이제 민심 2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선 투표를 하니까 네. 결국은 뭐 컷오프 한번 하겠죠. 그럼 뭐 4명이든 5명이든 한번 추리는 거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전 결선 투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왜냐면 고만고만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김문수 후보는 뭐 30% 정도를 얻더라도 1등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결선은 가는 거예요, 김문수 후보는. 네. 그러면 상대방 쪽에서는 사실은 장동혁 후보가 만약에 뭐 텐션을 높여가지고 포텐이 터진다 그러면은 그냥 그 김문수 장동혁에서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한동훈 대표 지지세가 좀 있기 때문에 그 표를 누가 흡수하냐거든요. 그럼 지금은 안철수 아니면 조경태 네.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건 이제 두 분의 역량에 달려 있는 건데 어쨌든 누군가 한 명이 저는 그 표로서 단일화를 해서 그 소위 말하 당의 그 계엄에 반대한 세력들이 한 명은 끌어올릴 것이다. 그럼 결국에는 김문수 대 조경태, 뭐 김문수 대 안철수 이렇게 이제 붙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결선 가면 무조건 한동훈 마가라가 지배적일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조경태가 올라오든 안철수가 올라오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당은 김문수가 장악한다. 그럼 장악하면 저 동천 맞춰볼까요? 대구시장 김재원, 또 경북지사 뭐 그 언저리에 있는 뭐 차명진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당에 이제 뭐 여의도 연구원장, 뭐 사무총장 다 임명권이 있잖아요. 당 대표가. 그 선출됐으니까 얼마나 힘이 강력하겠어요. 그러면 이 당이 더 김문수 체제로 되면서 이제 전환길도 들어왔으니까 이제 전환길 세력들한테도 공간을 많이 내주고. 지금 김문수 후보는 그 입장 아닙니까? 전환길도 뭐 당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맞아요. 아주 네. 호의적인 입장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당이 더 비정상으로 이제 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과감하게 도전을 해가지고 이걸 뭐 두드러 부시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차라리 뭐 나가서 어떤 국민적인 지지를 얻든지 네.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지 이두저도 아닌 그냥 당 안에서 우리는 안 나가는 거로서 목소리를 내고 지방을 돌면서 뭐 떡볶이를 먹든 뭐 치맥을 먹든 이렇게 돌아다니겠다는 거는 이건 정치는 아니죠. 제도 정치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선택은 전 아닌 것 같다. 김문수- 그렇게 봐요. 이게 지금 국힘 상황이 굉장히 묘해요, 사실은. 뭐냐면은 친윤 뭐 그게 언더찐윤이 됐든 친윤이 됐든 뭐가 됐든 김문수를 맞득치 않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서요. 네. 당연한 게 김문수 뒤에는 오래된 정치 룸팬들이 지금 선거 나가려고 그렇지. 대기하고 있거든. 네. 거기가 어디 가겠어? TK랑 PK 나가겠지 다. 그러면은 그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꽂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낙하산들이 와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김문수가 온다고 오는 게 당이 이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 오히려. 그러니까 네. 되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극우 성향은 계속 유지하는데 이게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친윤들하고도 싸우고 막 이게 막 온갖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카오스라 그러지 당이. 공수원용으로. 한돈의 도가니.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국힘은 선거 치료가 필요하다. 아직 충분히 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바닥을 보지 않았어. 그렇죠. 지하실이 아직 안 필요하다, 지금. 왔어. 네. 아직 바닥을 본 게 아니에요. 오늘 17%가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자 빼야 됩니다. 그래야지 밑에가 김문수가 네. 당대표가 되면은 여의도 연구원장의 전광훈, 수석 최고위원 손효숙. 그리고 부원장의 전환길. 전환길. 그걸 가는 거예요, 아주. 아니, 네. 주류들이 반기를 들 수가 있어요, 진짜. 그러면은 당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하면서 반기를 뭐 그 사람들이 마치 개혁하는 것처럼 네. 친윤들이 반기를 들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그 신규 대표 말이 맞는데, 그러니까 이쪽의 개혁파들은 조금 더 당이 엉망으로 가가지고 이게 폭발하기를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내가 턱관절 보기에는. 아프다. 턱관절 빠져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너무 이제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 친한계들의 세계관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좀 걸어봤습니다. 오. 친한계 핵심 인사에게. 그래서 왜 안 나왔냐와 함께 그러면 어떤 후보를 지지하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일단은 제가 이제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물었어요. 우리는 사실은 주진우 의원이 출마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콧방귀도 안 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초선 의원에 결국은 자기가 방탄. 수사받고 있는 부분들을 방탄 덜어내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 하는데 오히려 친한계 인사는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결국은 결선에 가게 되면 한 명을 우리가 지지할 수밖에 없다. 그 지지의 방식이란 건 말하지 않지만 그럼 누구를 지지하겠느냐고 했을 때 그 주진우라는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결선을 간다고 한다면은
지지 의향이 당연히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더라고요. 주진우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어떤 거냐면은 저한테 딱 그 얘기를 합니다. 주진우랑 어떤 관계냐? 그래서 무슨 관계인데 그랬더니 12월 6일, 12월 3일 계엄이 벌어지고 사흘 뒤에 윤석열을 면담하는 자리에 유일하게 배석한 사람이 한동훈에게 배석한 사람이 주진우라는 겁니다. 그걸로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어느 정도의 정치적 신뢰 관계인지가 설명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친한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신인규 대표는 이게 우스꽝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나는 이들의 왜 세계관입니다 웃었냐면 지금. 나 왜 웃었냐면 예, 갑자기 예. 최혜병 특검팀이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나 800이 왜 생각나 갑자기. 아니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네. 결국은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친구구 대 반구구로 구도로 가게 되는 건데 그 친한계에서는 그 주진우의 포지션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소위 말하는 개혁 세력들 반구구 세력을 분류하면 후보 중에 안철수, 조경태, 주진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그 사람들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하죠. 12월 3일 비상계엄할 때 한동훈과 함께 들어가서 본회의장에서 계엄에 반대하는 표결을 했기 때문에 개혁 세력으로 분류가 되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친길표라고 얘기하는 쉽게 친극우 세력 네. 이런 사람들 후보군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김문수, 장동혁 되잖아요. 주진우는 그럼 또 어디 들어가? 이랬더니 주진우는 거기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양쪽 다 먹겠네 그러면. 무슨 얘기냐? 당선 주진우 당선. 양쪽을 다 먹으니까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은 또 계엄에는 반대했지만 탄핵에는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묘한 정체성이 있어가지고 친윤 같은 경우 아까 김준희 평론가가 설명해 주신 대로 김문수를 밀기가 어려운 게 지난 대선 때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추진한 게 친윤이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뒤통수를 쳤잖아요. 그러면 마땅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주진우라는 것을 그나마 젊고 참신한 걸로 얹어갈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한동훈은 개인적인 검사 출신의 대통령실에 복무했지만 자기와 정치적으로 소통이 밀접하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있어서 그 공통법무적인 묘한 성격을 가지고 결선만 올라가게 되면 그 상황에서는 선택지가 주진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을 이게 친한계 핵심 인사가 저한테 강의하듯이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그 슬램덩크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스켓은 산수가 아니다. 뭔가 뭐 영원이다 진짜. 뭔가 시나리오와 뭐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는데 그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 될 때 그때 그 천하람 그때 의원도 아니었잖아요. 15% 받았어요. 딱 15% 나왔거든요. 15%만 나와도 대단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네. 주진우 의원이 약간 포지션이 애매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친한계에서도 완전히 친한이다라고 또 보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친윤계에서도 또 친윤이라고 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원래 그러니까 윤석열 사람이었잖아요. 박쥐인가요, 박쥐? 그러니까 지금 약간 스탠스를 애매하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장동혁이 만약에 너무 인기가 없으면은 차라리 이게 전대가 친윤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동훈 어차피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김문수를 막아라 게임이 돼요 이게. 김문수를 막아라 게임이 김문수를 된다. 막아라 네. 게임이 돼서 만약에 그렇게 올라가면은 만약에 결선으로 올라가면은 그렇게 몰아줘서 뭐 이변이 나올 가능성은 배제는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아까 그 친한계 네. 연구 수고하셨고요.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계속 웃어 아까 아니, 옆에서. 어떻게 들리냐면 뭐 스포츠로 비유를 하자면 축구도 뭐 어떤 선수에 대한 우리가 스탯 분석을 하잖아요. 아, 이 친구는 뭐 체력도 좋고 기술도 좋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 한 6가지 네. 분야. 그럼 그게 그냥 어떤 선수가 그냥 다 고만고만한 사람이에요. 그냥 다 고만고만해.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은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올해 골든글러브를 탈 것이다. 올해 골든슈를 탈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스탯도 애지간해 애매모호해 포지션도 애매모호해 어디 서 있는지도 잘 안 보여. 수비인가 공격인가 헷갈려. 근데 그런 선수가 어떻게 올해 선수상을 탑니까? 벤치에 있죠 거의. 벤치 내지는 이불이고 탈락이지. 연봉 깎이지. 자기 정체성이 없고 자기의 뭔가 경쟁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면 정치공학적으로는 야 요거 우리 올 거고 요거 이렇게 우리 올 거고 아니 그럼 다 당선되지.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저도 나가면 80% 얻을 수 있어요. 그 계산법으로 하면은 저도 여기서는 또 뭐 이쪽 사람들 날 또 좋아해 줄 것 같고 여긴 좋아해 주고 실제로 안 그래요. 까보면 표를.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그 친한 게 얘기- 그분 고생 네. 많으셨네. 제가 이런 볼 때는. 얘기